토크살롱 시청자 여러분, 서울숲거스비로의 알릭스입니다. 매년 1월이 되면 전 세계 산업과 체크의 트렌드를 알 수 있는 아주 큰 전시회가 열리는데요. 그렇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IT 전시회 CES입니다. 저희 토크살롱에서도 CES의 주요 키워드와 참여 기업을 보면서 한 해의 트렌드를 한번 점쳐보기도 했었는데요. 올해는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전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서울숲거스비로의 에린이 CES를 다녀왔어요. 짜잔! 네, 제가 라스베가스에 다녀왔습니다. 네, 하이 헬로. 네. 미국 다녀오셨다고요? 네, 미국 땅을 밟고 왔습니다. 네, 이번에 아주 생생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럼 준비한 영상 보면서 현장의 소식을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CES는 매년 1월 초에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와 그 주변 호텔에서 개최를 하는데요. 올해에는 거의 4,000개가 넘는 기업이 전시사로 참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약 1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관을 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IT 전시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전시회 카테고리를 보시면 거의 한 50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기술의 거의 전 분야를 다 다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CES가 열리는 구역의 맵인데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걸어서 못 갈 정도로 굉장히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연구하셔야 제대로 보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크니까 각 관을 이동할 때도 그냥 걸어서 못 가겠어요? 네, 맞아요. 셔틀을 타거나 또 여기 LVCC 루프라는 게 있어요. 땅 밑에 터널을 뚫어서 한 번에 슝 가게 만들어놨는데요. 이게 한 1분 30초면 다 주파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자율주행 차량으로도 이제 운영이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행사 첫날 개막인데요. 저는 아침 10시에 오픈런을 했거든요. 워낙에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인파가 몰리다 보니까 보안에도 굉장히 철저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백 검사 먼저 하고요. 자, 짜잔. 예, 첫날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예요? 네. 저희 진짜 약간 오픈런 했거든요. 그런데도 못 들어가고 있다가 사람들이 꾸역꾸역 들어가니까 이제 막 입장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2024년 그 올해에는 과연 어떤 기술 트렌드가 세상을 놀라게 했을까요? 지난해 최고의 화두가 챗GPT라고 그렇죠.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챗GPT의 등장, 뭐 이럴 수 있었을 텐데 인공지능이란 단어는 지금 나온 지가 한 반세기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야 비로소 AI 기술이 무엇인가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있는 세상이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24년의 키워드는 인공지능의 일상화, 인공지능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녹아들어져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기회다라는 기사를 제가 많이 접했는데 현장에 갔더니 어떠셨나요? 네, 맞아요. 진짜 이제까지는 AI 단어는 많이 들어봤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이게 체감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AI 없이는 상품을 설명할 수 없는 단계에 왔더라고요. 사실 CES에 있는 전시품들 중에서 AI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마치 인터넷이나 뭐 전기처럼 이제 제품이면 기본적으로 AI가 탑재되어 있는 거죠. 그걸 제가 한번 대기업 부스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LG 부스입니다. 반가운 이름, 네. 한국 기업. 정말 어마어마하죠? 세계 참가자들이 다 이 LG 부스 앞에 모여가지고 정말 엄청난 관심을 보였는데요. 입구부터 이 보시면 투명 디스플레이 전시로 거의 압도를 했습니다. 기사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아주 볼거리였었어요. 저게 이렇게 속이 진짜 보이더라고요, 창문처럼. 이 투명 LED가 세계 최초의 4K로 만들어진 무선 투명 LED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투명해요. 그러면은 반대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여요. 이게 얼마나 뭔가 혁신적인 이제 제품이 나왔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엄청 줄을 서서 여기 들어갔는데요. 바로 스마트홈 시연장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것이 인공지능으로 관리되는 나의 집인데요. 사실 스마트홈, 뭐 IoT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으나 이제 정말 체감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우렁각시를 데리고 사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이제 인공지능을 넘어서 살고 있는 사람의 감정, 상태까지 헤아리는 공감지능의 영역까지 이제 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침에 제가 이제 기상을 해요. 그래서 막 콜록콜록콜록 이렇게 기침을 하면은 목소리도 좀 안 나면 인공지능이 너 목소리 좀 안 좋다, 생체리듬 좀 안 좋은데 스토 좀 올려줄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날씨가 좀 춥다고 하는데 옷 좀 잘 입고 오늘 컨디션 안 좋으니까 오늘 있었던 오후 일정은 내일로 미루는 건 어때? 이런 식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나를 헤아려서 자동으로 다 시스템을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감정지능이다라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SK부스인데요. 거의 놀이동산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정말 직원들도 보시면 거의 무슨 사파리 월드에서 오신 것 같은데 이번 SK가는 모든 것이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으로 이루어진 판타지 세계였습니다. UAM을 타고 도시를 돌아보며 탄소 감축과 AI 솔루션을 좀 체험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 기차는 수소 연료 전지로 운행되는 친환경 트레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이거 진짜 SK 부스 안에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전 진짜 에린 이거 타고 놀러 간 줄 알았잖아요, 바다 속으로. 그쵸. 아쿠아리움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제 간단한 개인정보와 얼굴 사진을 입력하면 AI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올해의 운세를 점쳐주더라고요. 저 이거 기사에서 봤어요. AI 포춘 텔러라고 해서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냥 제품 기술만 이렇게 늘어놓고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컨셉과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보여주니까 굉장히 몰입감 있고 재밌었습니다. 네, 여기는 구글 부스인데요. 구글은 정말 야외에다가 아예 건물을 지어놨더라고요. 네, 구글은 사실 뭐 시뮬레이션이나 컨셉 같은 거는 없었는데 모든 것이 젠 AI로 적용된 안드로이드로 해결되는 이런 업무 공간을 연출을 했어요. 이메일, 스팸 전화, 뭐 문자 이런 거를 다 AI가 자동으로 해결을 해주니까 제가 직접 전화를 안 받아도 되고 뭐 메일 안 써도 되죠. 인공지능이 이 상황을 이해하고 더 유려한 문체로 또는 더 이런 전문적인 어투로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아주 이렇게 개인 비서가 역할을 확실하게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대기업 위주로 한번 본 어디에나 인공지능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세계를 한번 체험을 해봤습니다. 네, 정말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CES에 참여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나왔을 텐데 이걸 다 보자면 시간이 너무 모자랄 것 같아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저희가 CES라고 할 때 C가 컨슈머잖아요. 그렇죠. 근데 혹자는 이게 C가 컨슈머가 아니라 카라고 얘기하시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CES에서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된다고 하는데 이번 CES에서도 자동차와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올해 CES 두 번째 특징이 바로 Everywhere Mobility였어요. 거의 모터쇼를 방불케 할 정도로 정말 자동차가 굉장히 많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현대자동차 같은 자동차 제조사가 아닌데도 다 컨셉카를 한 대씩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다 자동차 회사가 되겠다는 겁니까?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아마존도 난데없이 BMW 차량을 이제 가운데다가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아마존도 아마존 4 오토모티브라는 전시관 컨셉으로 이제 모빌리티 신기술을 선보이더라고요. 아마존도 모빌리티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참여된다는 뜻이네요. 네, 운전자와 소통하면서 비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알렉사가 있죠. 이걸 이제 자동차에도 탑재를 하는 거죠. 기사를 보니까 이제 BMW 외에도 뭐 현대차 등에도 앞으로 오는 2025년에 신차에 이 알렉사를 탑재를 해가지고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집에서만 알렉사가 아니라 차에서도 알렉사. 그렇죠. 구글 부스에도 안드로이드가 설치된 이제 포드 머스탱 차량이 전시되어 있었고요. 게임 기업으로 알려진 소니 같은 경우에도 혼다하고 이제 합작을 해서 전기차 아필라를 전시를 했습니다. 뭐 이외에도 혁신적인 미래 모빌리티 기업들을 선보였는데요. 특히 현대자동차 그룹이 UAM 기업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슈퍼널이라는 UAM 기체를 아예 전시를 해놨어요. 이번에 가서 직접 슈퍼나를 볼 수 있었네요. 그렇죠. 아직은 뭐 이거 뜨고 탑승해보고 이런 것까지는 제가 못했는데요. 이제 UAM 기체가 매우 멋있었고요. 이제 현대자동차가 땅을 벗어나서 이제 하늘 길까지 만드는 단계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굉장히 다양한 기업이 모빌리티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단순한 기존의 양산차뿐만 아니라 전자품 회사든지 다양한 콜라보가 있는데 과연 이렇게 새로운 합종 연행 이게 의미하는 게 과연 뭘까요? 자율주행 기술이 도입이 되다 보니까 이 차량이라는 것이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를 만드는 기업뿐만 아니라 뭐 데이터 기업, 솔루션 기업, 그리고 콘텐츠 기업까지 다 같이 그 자동차 기술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종 간의 결합이 더 모빌리티 분야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산업군 바로 디지털 헬스 분야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맞아요. 스타트업이 모여있는 유레카가는 정말 다양한 전 세계 기업들이 모여있는데요. 그중 제가 재미있게 봤던 게 바로 디지털 헬스 분야였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인상적이었나요? 사실 디지털 헬스라는 게 가장 초개인화된 AI 기술이 집약된 분야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에이징 테크, 베리어 프리 기술 같은 이런 것들도 고령화 시대, 무장애 시대 이런 현대에 요구되는 이런 사회 시류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몇 개 흥미로운 기업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초개인화된 AI 기술로서 디지털 헬스는 특히 나의 건강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예방하는 데 그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안구를 통해서
모니터링해서 AI 기술 기반으로 인지장애와 관련된 그런 예측을 하는데 특히 치매가 가능성이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부스는 캐나다 기업 부스인데요. 여기는 벽이나 천장에 부착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이 센서가 개인의 신체의 그 미세한 진동을 측정을 해가지고 내 심박수라든지 호흡수 이런 거는 모니터링을 해요. 그래서 내 심장 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가 이거는 심근경색의 조기 징후다 이렇게 알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스는 굉장히 크죠. 바로 미국 은퇴자 협회 부스입니다. 고령화 세대에 아주 딱 맞는 협회네요. 네, 맞습니다. 이 부스가 다름 아닌 삼성전자와 함께 콜라보해가지고 대규모의 부스를 세웠고요. 고령 친화 기술을 선보였어요. 사실 고령화 시대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수명이 증가하고 노인 인구의 비중과 함께 이들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이런 관심이 높아지면서 에이징 테크도 굉장히 급속하게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래의 유망 전망 중에 하나가 에이징 관련된 기업이라고 하는데 아주 시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부스 같습니다. 여기 이분은 저하고 같이 CS를 간 동료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AR 기술을 가지고 내 유아 시절 그리고 현재 모습, 노령할 모습을 이렇게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미래를 미리 만나고 오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노령화뿐만 아니라 배리어 프리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제품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이 기업도 굉장히 흥미진진했는데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경기 관람 보조기기예요. 시각장애인들은 라디오로 경기를 보통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중계시차가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손을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이 움직이는 그 모션에 따라서 이 진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게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화면 모션을 인식을 하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경기 흐름을 더 리얼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AI 시각장애인 이동 보조기구인데요. 사용자가 가고 싶은 곳을 간단하게 이제 로봇으로 안내하는 지팡이 형태의 자율 안내 로봇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사용자가 터치 없이 손가락으로 움직이고 이 제스처를 사용해서 모든 디지털 장치를 제어하는 기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손목에다가 이 애플워치 같은 거를 차고 있죠. 네. 이게 바로 저의 손목에 있는 신경을 인식하는 센서가 달려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어느 움직임을 방향을 하는지 그리고 강약을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디지털 컨트롤러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자유자재로 팔을 움직일 수 없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게 메타버스 세계에서도 굉장히 리얼하게 인터랙션이 가능한 기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제가 다녀온 것처럼 전체 관들 중에 중요한 엑기스를 쏙쏙 뽑아서 잘 설명해 주셔서 아주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매년 초에 CES를 다녀오면 올해의 테크 트렌드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마치 미래를 만나고 온 것 같은 느낌이네요. 사실 CS에 참여하려면 적어도 몇 달 전부터 기업들이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지금 보는 기술이 어쩌면 한 6개월 전의 기술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좀 약간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벌써 그 사이에 엄청나게 기술이 진보가 되어 있을 테니까 미래를 만나면서 그 가능성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CES 2024를 에린과 함께 쭉 한번 훑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에게도 이번 영상이 올해를 준비하는 산업 트렌드와 테크에 있어서 좋은 인사이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CES 박람회의 경우에는 개최지인 라스베가스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행사인데요. 마이스 산업에 종사하는 저희들에게도 되새겨볼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 스피커스 뷰로는 앞으로도 세상 변화에 민감하게 그리고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좋은 인사이트 그리고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